네? 시작해? 안녕하세요. 책에서 길을 찾는 북TV 365 7월 첫째 주 북쇼핑쇼를 시작합니다. 밖에는 비가 쫙쫙 내리는데요. 이 빗소리가 너무 잘 어울리는 사랑 이야기, 조금은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전에 우리 스태프분이 그 비와 너무 잘 어울리는 이문세 씨 노래를 들었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에밀리아도 잘 어울리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슬픈 사랑 이야기 문준성 저자님을 모시기에 앞서 북쇼핑쇼에는 두 분의 게스트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먼저 A 플러스 스피치 아카데미 대표이시면서 보이스 트레이닝 그리고 프리젠테이션에 일가견이 있으시고요. 지금 아침부터 방송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셨어요. 신지 대표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A 플러스 스피치 대표 신지이고요. 네, 저는 이렇게 또 비 오는 날 초대해 주셔서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사실은 아침부터 너무 힘들게 일을 해서 지금 피곤에 찌들어 있는데 저자님과의 데이트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면서 왔고요. 저는 하고 있는 일이 기업체의 홍보 프레젠터 및 프리랜서 아나운서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소개받은 대로 기업의 프레젠테이션 스킬과 또 대학생들의 취업 면접 스피치를 담당하는 A 플러스 스피치라는 교육원의 대표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또 게스트라는 그 위치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MC 자리를 벗어나서 게스트라는 위치에서 또 함께 저자님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더 특별한 추억이 될 것 같고요. 즐기는 마음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비행소녀세요. 5년 동안 비행기 위에서 날아다니다가 지금은 취업 스피치 그리고 이미지 트레이닝, 최근에는 온스타일 TV에서 게리 뷰티 강의를 하고 오셨고요. 마찬가지로 현진님도 아침부터 강의를 하시고 이 자리에 비를 쫙쫙 맞으면서 와주셨습니다. 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깔수록 매력적인 여자, 깔매녀 양파 강사 박현진 인사드리고요. 저는 현재 우리 MC 은정쌤께서 너무나도 소개를 잘해주셨지만, 현재 이미지 컨설팅이나 혹은 이미지 메이킹 강사로,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옆에 계신 아름다우신 신 대표님이 운영하시고 있는 A 플러스, 네. 맞나요? 아름다우신? 네. 네. A 플러스 스피치에서 저는 취업 면접, 스피치 구직자분들이나 취업,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피치 강의와 이미지 메이킹 수석 강사로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카웃을 네, 네, 수석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나도 인상 깊게 읽었던 에밀리라는 소설에 우리 문준성 작가님과 함께 한다는 데서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네, 우리 MC, 우리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은정, 네, 우리 은정, 최은정 쌤, MC 분과 함께 같이 재미있는 시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3명만 진행할까요? 우리 3명만 해도 시간이 금방 갈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네, 저자님이 빨리 나오고 싶다는 눈빛을 보내셨어요. 우리 한 번 더 홍보합니다. A 플러스 스피치 아카데미 가시면 아리따운 신지 대표님과 비행소녀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역사적인 사랑 이야기죠. 조금은 슬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각별하다는 거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비가 와서 그런가요? 저는 좀 의미 있는 사랑 이런 거 깊게 얘기해보고 싶은 그런 날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문준성 저자님 네, 이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저절적으로 막 뚫고 나오세요. 급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문준성입니다. 네. 저자님은 저희 같이 이제 할 때 편성표를 짜는데요. 저자님 사진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고양이 사진을 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두문불출하세요. 그래서 정말 모시기 어렵고요. 오늘도 말씀하셨어요. 보기 어려운 사람인데 왔다고. 오늘 패션 스타일도 괜찮죠? 네, 너무 멋지시게. 은둔형입니다. 예, 네, 은둔형. 은둔형. 당분간 또 보기 어려우시니까요. 오늘 1시간 동안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북쇼핑쇼에는 늘 그렇습니다. 저자님이 자기 소개를 간단히 하는 시간이 있어요. 자, 문준성, 나는 어떤 사람이다. 30초 스피치 한번 할까요? 네, 30초 들어갑니다. 상당히 어려운 30초인 것 같습니다. 예,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소설 쓰는 문준성이라고 하고요. 예,
뭐 소설뿐만 아니라 뭐 앞으로는 에세이 이런 쪽도 좀 쓰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 전에 이제 한 사랑의 끝, 시간의 중지 2020, 그리고 에밀리, 그래서 한 3권 정도 책을 낸 사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자님이 지금 이번에 나온 책이 첫 번째 책이 아니었군요. 예. 세 번째 책이었어요. 세 번째 책이었고, 자, 인터뷰를 저희 사진 보이시죠? 맛있는 카페테리아에서 이제 빵을 먹으면서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저자님 이렇게 보시기에 어떠세요? 이미지가 굉장히 부잣집 막내 아들 같은 좀 부족함 없는 그런, 오늘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미지인데요. 사실은 인터뷰하는 내내 공감이 됐던 부분이, 저는 실패한 거 진짜 많아요 이러셨거든요. 자, 저자님의 꿈이 사실은 지금처럼 책을 쓰는 소설가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볼게요. 저자님의 꿈이 소설가가 아니셨다면 어떤 거였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그 전에 그 수정할 것은 어렸을 때는 부잣집이 맞았고요. 부잣집에서 자랐고, 네. 이제 커가면서 이제 조금 이제 힘들어지면서, 대학 이후로부터 이제 저 혼자서 이제 조금 제 꿈을 향해서 가야 되는 그런 방향이었고요. 저는 원래는 작가를 하려는 생각은 없었고요. 교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교수를 하려고 해서 제가 대학교 때는 전공은 영문학인데 이제 캐나다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이제 그 신학 석사하고 이제 철학 석사를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박사를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아서 제가 이제 돌아오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저자님 지금 떠세요? 아니요. 아니, 인터뷰할 때는 막 이어가시던데 너무 짧게 자르서 떠시는 거 맞죠? 아니, 떠는 건 아니고요. 그래요? 네. 꿈이 철학 박사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자꾸 도전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한국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때 그러셨어요. 본인이 네. 저는 실패의 아이콘입니다. 네. 사실 근데 박사가 안 됐다고 해서 실패의 아이콘은 아니고 네. 또 여러 가지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좌충우돌을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강사를 하셨다고요. 학원가에. 그 처음에 제가 캐나다에서 와서 딱 보니까 이제 교수가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박사도 없고 해서 뭘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아무래도 그 영어는 조금 한다. 영어? 프리 토킹 좀 한다. 오케이. 그래서 연구를 좀 하고 그리고 이제 학원가에서 이제 수능을 좀 가르쳤었어요. 수능 영어 강사하셨군요. 수능. 쪽집게 강사. 쪽집게까지는 아니고요. 그럼 이제 세계 동네를 도신 거예요, 그러면. 그죠? 그 학구열 높은데 대치동. 맞죠? 그렇죠. 대치동하고 목동하고 중계동이 우리 입시에서는 3대 학원가라고 하죠. 거기는 있었죠. 네. 이제 그거 하시다가 접으셨어요, 그죠? 그렇죠. 접었습니다. 왜 접으셨어요? 아무래도 제가 스킬 부족이었겠죠. 스킬 부족이었을 것 같고, 한 몇 년 하긴 했는데, 제가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좀 제 스스로가 이 길로서 계속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라는 것이 나름대로 제 마음에서 좀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제가 작가 하겠다 그렇게 간 건 아니었고, 이제 학원가에서 나오면서 이제 또 제가 사업, 카페 이런 걸 하게 됐습니다. 그랬죠. 카페를 사업을 또 망해 드셨죠. 그래서 사업에서 네. 이제 그거를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여러 번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번 해가지고 많이 망해서 사실은 거기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그때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정말 그 바닥까지 쳐봤다. 그래서 저자님이 만나보신 그 정말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만난 것이 이런 소설을 쓰는데 지금까지도 도움이 되고 있다. 그래서 문준성 저자님은 꿈이 작가가 아니었고 데뷔한 지 지금 5년밖에 안 되신, 어떻게 보면은 신입 작가신데 책이 굉장히 반응이 좋은 편이에요. 그죠? 3년입니다. 3년인가요? 5년 아니고요? 네, 3년밖에 안 됐고요. 3년밖에 안 된 작가님인데 이런 좋은 이런 책을 쓰셨어요. 자, 그렇군요. 문준선 저자님한테 자료를 요청했더니 이런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자,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선글라스를 끼고 있고요. 고종 황제의 외출 모습인 것 같아요.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 사진은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고종 황제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 이 사진 아니면은 이제 다른 사진을 이제 많이 독자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실 텐데 약간 이렇게 후덕한 이미지의 예, 고종 황제를 알고 계시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좀 날렵한 예, 그러면서도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화기 때의 그런 레볼루션, 즉 그 혁명적인 그런 선도의 왕이었다. 예, 그런 아주 고종 황제께서는 그런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왕이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라서 이게 어디를 행차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바깥으로 행차하시는 그 사진이라서 선글라스를 낀 고종 황제 그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얼굴도 굉장히 갸름하시고. 그쵸, 예, 그렇죠. 예. 얼굴도 작으시고 그러시네요. 자, 이 이제 신문을 보고 이제 소설을 쓰게 되셨어요. 자, 이 신문을 만나게 된 계기를 조금 더 길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 길게요? 네, 조금만 더. 에밀리를 집필하시잖아요. 예. 네. 제가 서대문 정확하게 이제 디테일하게 얘기해야 되니까 서대문에서 카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카페를 운영을 한 거기도 하지만 이제 네. 바리스타도 이제 하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뭐 손님들이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어느 할아버지께서 오셨어요. 예, 어느 할아버지께서 카페에 오셔가지고 저는 이제 뭐 그냥 손님인 줄 알고 그냥 손님이죠. 그냥 이렇게 예, 커피를 만들어서 대접해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매일 오시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으시게. 예, 그래서 야 그런데 오셔가지고 그냥 뭐 단순한 뭐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고 역사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예, 역사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그것도 역사 중에서도 개화기 역사. 그 개화기 역사를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도 이제 소설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이디어라든가 소재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예, 중요해서 이제 잘 들어보는데 야, 역사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면 되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이제 교수님이고 개화기 역사의 대가셨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에밀리와 이 사진, 지금 에밀리와 고종 황제가 결혼하는 요 사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딱 보면은 여기에 그 에밀리 사진이 되게 이쁘지 않습니까? 배옥 같은 피부지 않습니까? 배고. 저걸 딱 보는 순간, 야, 저거는 제 딱 머리에 딱 임팩트가 딱 오면서, 아, 소설 소재다. 이거는 에밀리라는 소설을 써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하게 된 이 사진이었죠. 그 준비를 하고 있다가 딱 만난 거예요. 기회를, 그죠? 기회를 어떻게 보면. 그분하고는 지금도 연락하고 계시죠? 그분은 6개월은 LA에 계시고, 아, 그지 88세세요 지금. 88세신데 어머님도 100세를 넘게 장수하셨고, 그분도 뭐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시면서 네. 3개월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러니까 3개월은 LA, 3개월은 서대문, 계속 지금은 LA에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시면 저는 항상 만나 뵙죠. 가족처럼 이제는 안부도 뭐 묻고. 거의 은인 수준이니까. 그렇죠. 감사하다는 말씀 한마디 하시죠. LA에서. 예, 이제 LA에 계시는데 이제 9월에 오시지 않습니까? 또 서대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서대문에서 카페들이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제 거기는 안 하는데요. 예. 그 할아버지 우리 멘토이시자 은인이신 네. 분은 거기 계시니까요.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제 에밀리를 조금 더 이렇게 파보는 한번 이렇게 파보는 안 펴지네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게스트분들이 책을 정말 감명 깊게 읽고 이북으로 읽으셨어요. 이북으로 읽고 정말 재밌었다고 인터뷰할 때 굉장히 재밌었는데, 자, 본격적으로 질문 한번 해보시죠. 저 어떤 점이 이제 궁금했는지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먼저 좀 질문 드려도 될까요, 작가님? 네.
네, 사실 우리 역사적으로 세종 뭐 대왕이라든지 그다음 얼마 전에 정말 히트가 쳤었던 광해군을 소재로 한 그런 드라마나 영화나 어떤 소설 같은 거는 많잖아요. 뮤지컬로도 요즘에는 정말 히트를 치고 있더라고요. 사실 고종황제에 관한 고종황제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나 소설이나 그런 걸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특히나 로맨스 소설에서 고종황제를 주인공으로 생각하신 이유가 뭐 있을까요? 뭐 아까 답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예, 늘려보세요, 분량을. 그 사진이 저한테는 계기가 됐었기 때문에 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그런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이제 고종황제께서는 고종황제께서는 좀 이렇게 그 역사적인 평가하고는 좀 다르게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분은 뭐 비운의 왕이고 이제 나라가 이제 기울어지는 그런 과정에서의 왕이셨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만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었고 이제 나라를 위해서 되게 노력하는 왕이었고, 거기다 로맨스까지 있고 아주 멋진 왕이다. 멋있는 왕이다라는 거를 좀 부각시키려는 면이 많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고종이라는 캐릭터는 상당한 매력적인 캐릭터다. 에밀리도 매력적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다면 말씀 중에 제가 갑자기 떠오른 궁금한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 어쩔 수 없는 숙명이었다. 이 예. 에밀리 소설을 고종 황제를 대상으로 예. 쓴 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은인이셨던 그 노인분을 만나기 전에, 그 예. 어르신을 만나기 전에 예. 고종 황제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가 궁금해요. 사실.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네, 솔직한 심정을 듣고 싶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이제 엄청난 청문회 수준인데요, 거의?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이거 그냥 이렇게 사건이 없었기에 솔직하게 당황하셨네요. 얘기하는 게 나은 거예요? 아니면 좀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 솔직하셔야죠. 네. 맞아요. 솔직하겠습니다. 네.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별로 봐요. 만나기 전까지는 진짜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고종 황제로 내가 주인공을 써야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자료를 모으셔가지고 공부를 하신 건가요? 예. 그러니까 그 사진이 계기가 됐고 이제 저도 뭐 놀라는데 그때 이제 그 할아버지한테 제가 쓰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뭐 갑자기 용기가 또 갑자기 내면에서 생기면서 2달 만에 쓰겠습니다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랬어요? 네, 제가 지키셨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께서 에이 천천히 해. 한 1년 정도 자꾸 써봐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2달 만에 써보겠습니다. 딱 그러니까 안 믿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 이제 3개월 동안 한 200개 이상의 계약의 자료를 모았고 그리고 2달 만에 썼으니까 5개월 걸렸죠. 와, 집중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집념의 사나이. 그러니까 예전에 그 레포트 쓸 때 막 밤새고 그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닥치면 하고 막 이런 거. 네, 그런 스타일. 좋아요. 네, 조금 더 질문을 들어볼까요? 네, 그러면 이번엔 제가 질문을 한번 해드릴게요. 무서워요. 네, 무서울까요? 무서운 오늘 게스트들이 거의 처음이에요? 우리 한번 만났는데 네. 그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부드럽게 했었는데 이게 짜여진 각본에 못 의해서만 봐야 되지. 하면 사실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좀 질문이 드시고. 막 너 역사 알아 몰라 몰랐지 이거 아니야. 그치? 네, 아니 숙명을 또 표현하시기 위해서 네. 또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질문할 거는 사실 에밀리라는 게 이제 로맨스 소설 중에 또 역사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로맨스가 또 가미됐잖아요. 네. 그래서 더 흥미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만약에 역사만 있었다면 저는 사실 이 책을 봤을까 싶기도 해요. 네, 저같이 역사에 문외한이었던 사람은 사랑의 이 요소가 좀 들어갔기에 더 즐거웠던 것 같은데요. 에밀리라는 소설을 보시게 되면 3명의 여자 주인공이 나옵니다. 아, 여자 주인공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그러니까 여인들이 등장을 맞아요. 하죠. 네, 주인공인 에밀리와 또 그를 흠모하는 손탁과 또 조용한 엄상궁, 그죠? 전 궁금한 게요. 이 세 여인 중에 이상형이 있는지, 어느 여인이 이상형에 가장 가까운지, 네, 있다면 왜 그 여인을 이상형으로 꼽는지가 궁금해요. 네. 저도 궁금했어요. 저도 궁금하네요. 뭐 궁금하시겠네요. 이거 재밌게 해야죠. 재밌게 이거 방송은 재밌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처음이라
긴장하셨어. 긴장했는데 이제 긴장이 많이 풀렸네요. 네. 보니까. 예. 근데 당연히 뭐 꼭 에밀리라고는 아니었지만 세 분의 스타일에서는 당연히 에밀리가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이자 이상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하고요. 얘기를 해보면은 그 에밀리는 뭐 이쁘면서도 이렇게 뭐랄까 그 되게 듬직하다고 네, 그럴까요? 예, 맞아. 듬직해서 그 자기의 어떤 심지가 고든 예, 그런 갖춘 여인 같고요. 이제 소탁은 뭐 이제 가베죠, 가베. 예, 가베와 같은 그런 은은한 그런 여인이고, 이제 그 엄상궁은 아무래도 이제 아간 파천 때 예, 그 고종황제를 가마에 태워서 모시고 갔을 정도로 엄마같이 맞아. 이렇게, 엄마. 예, 이렇게 품어주면서 그리고 이제 기울여가는 그런 국력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품는 그런 엄마형이 아니었나. 근데 저는 이제 엄마형보다는 일단 금발이어야 돼. 미인형으로. 좀 길고 머리가.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세 여인 모두가 본인의 이상형이 약간 좀 가미가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눈이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엄마 같으면서도 미인의 뭔가 이렇게 심지가 굳고. 지성도 네, 있고요. 네. 그건 힘들지 않나. 예. 눈을 좀 네,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예. 저자님 지금 이제 미혼이시죠? 아, 그 본인의 그 연인 점수는 좀 사적인 그런. 사적인 방송이에요, 여기는. 자, 본인 스스로가 몇 점 정도, 연인 점수가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뭐 높은 점수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요? 예, 나쁜 한 뭐, 남자예요? 나쁜 남자는 아니지만 네. 그렇게 후하게 줄 그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예, 한 70점 정도. 70점? 후하게 주셨네요. 그러니까. 일단 뭐 데이트를 안 하실 것 같아요. 두문불출형 안 나오신대잖아요. 신비주의. 신비주의 전략. 그건 아니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70점, 본인 네, 70점을 주셨어요. 네. 네. 왜 70점인지 궁금해요. 30점 어디서 까먹은 거죠? 네. 아니 외모? 뭐 외모? 저는 그래요. 그 자기 스스로에게 스스로의 뭐랄까 안티 그리고 스스로의 그 디스 이런 걸 함으로써 연막 작전을 아, 연막됐죠. 겸손함? 겸손함. 겸손함을 가장한. 저는 그걸 즐기신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안티 이런 그 거를. 스스로 그렇게 좀 하는 게 네. 뭐 요즘 들어서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전에는 안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막 좀 이렇게 제 스스로를 원래 기대를 안 하고 있다가 네 그렇게 또 보면 맞아요. 네 점수를 더 주지만 막 기대하고 있다가 막상 보면 또 그렇잖아요. 호감도가 그걸 아시는 것 같아요. 네 기대하지 말아라. 근데 나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또 본인 스스로를 부각시킬 줄 아시는 분 같아요. 네. 아닌가요? 아, 감사합니다. 포장을 너무 잘해주셨네요, 우리 대표님께서. 오늘의 주인공인데. 네. 우리 게스트들 잠깐 얘기하자면 너무 번쩍번쩍하지 않아요? 막 블링블링? 땅 보고 왔잖아요, 오늘. 양평 가서. 그러게요. 오늘 비 오는데 땅보다 네. 힘들었어요. 막 번쩍번쩍 막 좋아요. 아, 비 오니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소설 보면은 소설이 이제 매력적인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자기 자전적 소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자기 개발서도 있고 한데 소설가로서 소설의 매력적인 이유가 뭘까요? 소설이 매력적인 이유는 그러니까 자기계발서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우리 이제 작가분들은 잘 아시지만은 쓸 때 아웃라인 잡으면서 그 한 챕터를 쓰는 거를 그 한 챕터를 꼭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꼭지, 한 챕터를 쓸 때 그 아웃라인을 잡고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 잡고 거기 이제 한 주제에 이제 어떤 소 주제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어떤 한 주제로 가는 방식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아포리즘 성격으로 해서 이제 그런 어떤 자신의 요즘의 어떤 힐링 용품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의 감정이나 그런 자기의 느낌들을 이렇게 적는 그런 형태고 소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이제 어떤 면이 다르냐면 그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제 재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 재미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에세이와 자기계발서는 정말 뛰어난 작가분도 있겠지만 그 재미를 주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어떤 그 스토리라든가 그런 그 속에서 자기의 느낌이나 어떤 주제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물론 예시나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소설의 매력은 그런 스토리 안에서 재미를 좀 더 그러니까 흡입력이라고 하죠. 그 독자들을 더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강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왔다 갔다 질문이 합니다만 조금 더 소설 얘기 질문 좀 더 해볼게요. 그때 그 게스트님이 안타까워했던 게 너무 그 담백하다. 그 얘기를 조금 더 질문하고. 너무 플라토닉 러브를 강조하지 않으셨나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사실 유부녀라서 약간 아쉬움이 좀 남았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원래 원작에서는 그건 아니었고요. 좀 바가 아니었네요. 한과는 약간 에로 쪽으로. 좀 이렇게 빠진 것도 많고, 좀 그랬는데 네. 이게 아무래도 출판사 입장에서는 또 그런 트렌드가 이제 또 너무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 의도 너무 제 의도라고 보기에는 좀 네, 편집당하신 겁니다. 평상시에는 작가님께서 플라토닉 러브만을 추구하는 분은 아니시라는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죠? 아니 뭐 그것도 그렇고 작품도 그렇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자님의 책이 세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있잖아요. 사랑에 대한 얘기들이 주로 주요해요. 그래서 사랑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다음에 쓰실 그 소설은 사랑 위주의 소설인가요? 아니면 계획 중인 소설 책? 다음에는 제가 지금 뭐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네. 지금 준비를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에세이 성격으로 지금 제 트위터에 좀 써놨던 그런 글들 위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 한 가지는 이제 제가 그 추구하려고 하는 소설의 방향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여기 이제 작가니까 그 문학적인 얘기를 한번 드리면 그 남미에 그 거장이 있습니다. 마르케스라고 하는 그 거장이 있는데 그 마르케스는 이제 노벨상을 수상하셨고 가장 그 대표적으로 100년 동안의 고독으로 그 노벨문학상을 받으신 분인데 그분이 그 붐소설이라고 하는 그 남미의 소설을 이끌으셨어요. 네. 그분이 이제 그 MR이라고 하는 매지컬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그것을 창안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그것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또 요즘 소설가로는 뭐 주제 사람하고라든가 주자 사람하고의 그 눈먼 자들의 도시 그런 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MR을 이어가는 그런 계승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마르케스의 그 MR 그리고 이제 요즘 소설을 보면은 일상적이고 토속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쓰는 건 SR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 리얼리즘, 그러니까 사회적 사실주의.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MR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해리포터 같이 이렇게 좀 환상적인 그러면서도 메타픽션, 뭐 액자 소설이라고 그래서요. 그 액자 소설 메타픽션이 뭐냐면 이제 소설 안에 소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사람이 또 소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 그런 방식의 그 MR의 그 매지컬 리얼리즘에 제가 관심이 많고 그 문학적 보편성에 있어서 세계적 트렌드가 있어서 우리 한국 작가들도 이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SR에서 MR로 좀 가는 그런 트렌드를 좀 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저는 그 방향으로 지금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그 신비주의 그죠? 신비주의, 환상적 사실주의, 환상적 사실주의 소설이 네.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더 질문 이어갈게요. 네. 저는 이제 그러니까 소설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소설을 쓰신 또 작가분이시니까 자기 개발을 쓰신 분은 만나봤는데 이런 로맨스 소설을 쓰신 작가님은 또 처음 봬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 아름다운 소설을 쓰시는 분들의 감수성은 어떠한지. 그런데 외모는 네, 좀 기대한 것 같나요? 아니, 들어간 아니고요. 네, 어떻게 기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궁금한 건 뭐냐면요. 요런 소설 또 감수성이 풍부해야지만 또 내가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경험이 있어야지만 집필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가장 감명 깊게 봤던
사랑 영화라던가 아니면 내가 진짜로 정말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느낌 뭐라 그랬죠?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러브 스토리가 있으신지 그게 궁금해요. 대본엔 없기 때문에 늘 당황하시는 것 같아요. 뭐 당은 아니고요. 그냥 프리스타일 자유롭게 이게 더 그쵸? 여기 우리 북TV 365의 강점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오늘 이제 당황하셨어요. 지금 이제 되게 마음 편하고요. 네. 진짜요? 네, 지금 울림이 좀,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막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좋아요. 네. 뭐 솔직히 저희 감수성을 자극했었던 영화. 제가 뭐 저도 대본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기억해 보면 타이타닉. 나도. 네. 그 이거. 그 타이타닉에 제가 되게 그거 많이 봤었어요. 많이 봤었고 캐나다 있을 때도 봤었고 한국에 와서도 봤었고 몇 번 봤었는데 그게 되게 뭐랄까 감수성도 그렇고 되게 많이 기억에 남았어요. 디카프리오. 남자분이 기억에 남아요? 저도 지금 어떻게 조금 이상해. 위험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디카프리오가 험해가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멋있잖아요. 여자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네, 한 가지 주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에 대한 동경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이 에밀리도 사실은 너무 맞아요. 애틋하잖아요. 네. 왜 새드 엔딩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해요. 저 오늘 괜히 안티팬으로 나온 것 같네요. 저희 그때 만났을 때랑 좀 다르네요. 왜 그러세요? 방송에서 완전히. 저는 근데 그 독자들이 네. 해피 엔딩보다는 새드 엔딩을 솔직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랄까 여운이랄까요? 그게 좀 더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그 구도 속에서 좀 의도가 좀 있었지 않나. 그러니까 에밀리는 제가 읽어보니까 자꾸 페이지를 넘길수록 뭔가 기대하게 돼요. 이 다음에 뭔가 스킨십이 나오겠지라던가 뭔가 좀 터치감이 있겠지? 하면 없는 거야. 그거를 놓쳐야 될 텐데. 그럼 편집 당했답니다. 네,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저는 소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지금 새드 엔딩이라는 걸 제가 딱 예감을 했던 게 첫 페이지부터 사실 새드 엔딩이라는 예감을 좀 했었어요. 그 강인가요? 호수의 50센트의 그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 그걸 딱 직감을 했었는데 그게 사실 저는 진짜 있는 일인지 아니면 작가님이 상상력으로 지어낸 이야기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처음에 인트로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제 그게 아니었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좀 또 다른 게 있었어요. 편집장님이 무서우셨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편집이라기보다는 이제 상의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호수에서 호수에서 만난다. 호수에서 만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고종황제와 에밀리가 이제 호수에서 처음에 만난다. 그런 게 이제 좀 너무 이렇게 춘향적인 느낌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또 고종황제께서 예를 들어서 에밀리가 뭐 한 15세, 16세 이제 하여튼 어렸을 때 그런 어떤 재중원에서 일하는 걸 봤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 1센트가 그래도 조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중에 좀 낫지 않나. 그리고 그게 뒤에까지 이제 어떤 흐름 속에서 이어질 때 그렇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더 갑니다. 저번 주에 이제 그 김효석 저자님이 돌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자님 보고 계신가요? 질문 들어갑니다. 자, 책을 쓸 때요, 그 김효석 저자님은 책이 안 써질 때가 있대요. 글이 막 막힐 때가 있대요. 궁금하셨나봐요. 책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글이 잘 써지는지 본인만의 노하우나 뭐 이상한 특이한 자세가 있는지 이런 걸 궁금해하셨어요. 답변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도 그걸 방송을 봤거든요. 네. 김효석 저자님 되게 훌륭하신 분이고 네. 저랑 강의도 같이 그때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알고 있는 분인데 네. 저는 뭐 김효석 저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효석 저자님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방송을 봤는데 뭐 1시 이후에 새벽 1시 이후에 잘 써진다. 근데 모든 작가들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오늘 뭐 나름 준비해온 그 문학적인 네. 그 묘사로서 한번
뭐 작가니까 네. 한번 그거를 좀 표현해드리고 싶습니다. 준비해 오셨네요. 준비 나름. 나름. 기대가 막 됩니다. 나름인데 이거 또 썰러 가면 어떡합니까? 괜찮아요. 늘 그래 왔으니까요. 잉크를 뿌린 듯한 검은 방. 어려워요. 네. 잉크 있잖아요, 검은. 네네. 잉크를 뿌린 듯한 검은 방. 햇살을 비추는 것 같은 컴퓨터 모니터. 그리고 적막감이 있는 새벽 1시. 1시. 오. 준비를 많이 하셨나 봐요. 네, 굉장히 시적이에요. 네. 오늘 같이 비 오는 날 운치 있게 네, 감사합니다. 잘 들리네요. 그때 잘 써지는 것 같아요. 와인과 좀 어울리는 멘트였어요. 네. 그래요? 저번 주에 김효석 교수님이 표현한 것과는 사뭇 다르죠? 훨씬 더 고급스럽습니다. 그렇죠? 그게 또 그런 쪽으로. 디스 들어가지요. 디스로, 예. 네. 몇 가지 더 질문할게요. 사적인 질문도 이제부터는 살짝 들어갑니다. 사적인 질문. 네. 굉장히 무서워하세요. 반가워하시네요. 사적인 예. 들어가지요. 무서운 분들이. 네. 먼저 대표님 먼저.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적인 질문보다 그 같은 질문하신 맥락이랑 좀 비슷해요. 네. 근데 뭐냐면 아까 제가 이제 감성을 깨우기 위해서 어떤 영화가 좀 도움이 되셨나 질문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상상력이 또 풍부해야 소설가의 그 뭐랄까요 그런 게 또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강의도 곧 이 글과 마찬가지예요. 스피치도 곧 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막 생각이 안 날 때는 정말 머리를 쥐어 뜯고 싶을 만큼 내 머리에 쥐가 난다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네, 상상이 안 되거나 또 내가 정말 묘사하고자 하는 게 생각이 안 들 때 네. 그때 무엇으로 힐링을 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요. 궁금하네요. 네. 힐링. 별거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네, 들어보고 싶어요. 디스 방송이요. 안티팬들과 함께하는. 원래 안티팬이 진짜 관심 있는 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힐링을 하느냐. 힐링. 네. 그러니까 묘사가 안 될 때,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날 때 어떤 식으로 나를 힐링하고 그거를 또 이렇게 하시는지. 이건 이제 별거 없는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별거 없고요. 예, 진짜 별거 없고,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적막한 그 시간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과일을 좋아해요. 과일. 예. 먹는 거네요, 결국. 네. 제가 과일을 좋아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수박을 매일 먹습니다. 매일 옆에 두고 안 돼? 딱 먹고 베어 물고. 별거 없죠. 네, 작가님을 좋아하시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별거 없습니다. 수박 한 통이면 네, 작가님의 그 힐링이 된다고 하니까 수박 들고 찾아봐야겠네요. 그죠? 차라리 여자였으면 여자를 이렇게 소개해 줄 텐데 수박이어가지고. 네, 말씀을 좀 잘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사실만을 얘기해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 번째 소설인데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굉장히 그 서평이나 이런 부분이 핫하세요. 그리고 그때 인터뷰 하실 때나 오늘 말씀하실 때도 에밀리를 통해서 알아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사실은 은둔형이셨대요. 은둔형이었는데 이제 에밀리를 통해서 세상을 좀 이렇게 뚫고 나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의상도 오늘 꽤 신경 쓰셨어요. 자, 저자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세 번째 이제 두 번의 그 소설은 사실 서평이 제로예요. 네. 예, 제로였는데 그 세 번째 이제 에밀리에서 서평들이 굉장히 쏟아지고 있고 물론 이제 저희가 한 역할들도 꽤 큽니다. 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소설과의 차별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차별화보다는 뭐 처음에 주목을 못 받았던 거고요. 예. 주목을 못 받았고 무명이고 뭐 좀 이렇게 암울한 은둔 생활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거고요. 뭐 이번에 뭐 감사하게도 에밀리를 통해서 뭐 많은 독자분들이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리뷰도 많이 남겨주시는데 네. 그 리뷰를 뭐 다 읽었습니다. 다 네. 읽고 하는데 되게 재밌는 리뷰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가지 인상적인 리뷰 얘기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너무 편하군요, 역시. 대본하고 전혀 없습니다. 그 가장 인상적이었던 리뷰가 그 이렇게 사진을 다 올려주셨더라고요. 에밀리가 이제 영화 되면 어떻게 이런 그런
캐릭터를 모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영화와. 이렇게 리뷰를 다 보시면 한 분이 완전히 다 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최대한 기억을 살리면 고종황제 역의 류승룡이 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에밀리 역의 그 레미제라블에서 나왔던 그 아만다 사이프리드, 네, 그분이 했으면 좋겠다. 그 권수 역에는 뭐 비가 했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한 5명 정도를 다 올려가지고 상세하게 뭐 배틀이다 뭐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감독님 보고 계시죠? 다 짜여 있습니다. 각본도 있고요, 그렇죠? 바로 작업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작가님이 내가 이게 에밀리가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주인공으로 염두에 두시는 그 주인공 궁금해요. 궁금해요. 근데 그거까지는 설명 안 해보실 것 왜냐면 그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아만다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소피 마르소도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도 생각은 해보셨나 봐요. 영화가 될 거라는 것을. 그거는 많이 생각했죠. 네, 알겠습니다. 저자님이 그때 이제 저희 만났을 때 그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뭐세요? 그랬더니 야, 이거 한문까지 준비하셨네. 한문으로 하셨어요.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거 한문은 내가 얘기 안 했는데 이걸 네.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와. 당연하죠. 뭐라고 써 있죠? 모르시는 아니겠죠. 한문은 너무 어려운. 호사유피 인사유명이잖아요. 네. 그 삶의 가치에 대해서 지금 저자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굉장히 어두운 시기가 있었다. 그때 본인이 다시 버티고 다시 이렇게 올라왔던 것들이 얘기해 주셨어요. 아주 깊게. 그래서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어서 그게 깊네. 네, 깊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자님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가치를 두는 점이 어디인지, 네. 예, 그리고 힘들 때 다시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에너지는 어디서 받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삶의 가치인데 이제 제 좌우명으로 네. 제가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호사유피 인사유명이 제 좌우명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인사유명은 이제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가치가 뭘까?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뭘까라는 그런 묵상과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네. 진정한 우리의 어떤 가치가 무엇일까? 돈일까? 명예일까? 그리고 아니면 이성일까? 우리가 아니면 뭐 어떤 것일까를 자꾸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런 묵상 가운데 아무래도 이 세상에 온 거는 뭔가 남기는 거다. 호랑이도 가죽을 남겼으니까. 그럼 우리 인간은 뭘 남겨야 되나? 그럼 인간은 죽으면 없는데. 네. 그럼 이름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작가가 되기로 결심하면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자신의 모습보다는 제 작품이 더 드러나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나중에 죽었을 때 이름이 남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네. 그게 제 좌우명이 되고 제 가치가 된 거죠. 그렇군요. 네.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그럼요. 네. 그때도 이제 저희가 이 방송하기 전에 실은 미리 한번 뵀었어요. 네, 인터뷰 겸 또 작가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궁금해서 사전 미팅이라는 걸 좀 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사실 디스처럼 그렇게 좀 공격 아닌 공격을 했지만 사실은요, 우리 작가님께서 실패의 아이콘이라고 본인을 겸손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그런 에밀리 소설을 쓴 작가님이 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 마이크를 들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왜 들었을까요? 마무리 포장을 하시려고. 아니요, 저는 이제 작가님의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참 자유롭고 또 멋있는 생각을, 요즘 시대에 사실 막장이 대세잖아요. 그런데 책과 작가님이 일맥상통하는 진솔함과 담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띄워드리려고 매번 이렇게 공격을 했기 때문에 들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별로 도움을 못 된 것 같아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현진 쌤은 어떠셨어요? 이 책을 읽어보니까
저는 사실 요즘에는 자기계발서나 그런 걸 많이 읽다 보니까 에밀리라는 소설을 통해서 소설을 읽는 계기가 되었어요. 정말로 제가 몇 년 만에 소설을 읽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로맨스다 뭐 이런 이야기도 너무 좋았지만 제가 정말 요즘에 관심 바뀌었던 개화기 어떤 역사라든지 조선 말기 그런 역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그래서 요즘에 사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잘 모르고 있는 일본에 계속되고 있는 어떤 만행이나 망언 같은 거에 대해서 한 번쯤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런 의도도 엿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책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어떠셨어요? 아직 끝나는 건 아니에요. 아, 네. 재밌고 뭐 이제 좀 하려고 그러니까 끝나나 봐요. 이제 풀렸는데 그쵸? 네. 아니요, 아직 안 끝나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책을 내용을 보면은요. 또 다른 그 한 캐릭터가 있어요.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게 손권이라는 캐릭터요. 다시 돌아가자면 그 에밀리 옆에서 굉장히 묵묵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고종 황제의 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손탁, 손권 남자 있잖아요. 검 들고 다니는 권수요. 권수래요. 권수. 새로운 인물이 저도 모르는 인물이 있는 그분이 손닦고 권수를. 굉장히 매력적이었는데 지금 오늘 두 게스트 분들도 그렇고 재밌으라고 하신 거예요? 재미있었죠? 네. 그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저를 포함해서 지금 미혼이시고요. 두 분 다 기혼자세요. 지금 에밀리가 사랑에 대한 얘기잖아요. 자, 결혼하셨고 아이도 있고 한데 사랑이 뭘까요? 조금 더 이제 철학적으로 가볼게요. 사랑에 대한 소설을 계속 쓰시고 계시고 저자님부터 들어갈게요. 사랑이 뭘까요? 기다려주는 걸까요? 그 남자처럼? 혹은 에밀리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자기 역할만 묵묵히 해내는 플라토닉 그게 사랑일까요? 어떤 게 사랑일까요? 아, 갑자기 또 이렇게 들어오시니까 에? 마지막에 사랑이 이게 뭘까요? 사랑이 뭐냐? 지켜주는 걸까요? 이렇게 들어오니까 또 이거 괜히 또 멋있는 멘트를 해야 될 것 같은 해주세요, 마지막에. 못하면은 이거 이상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랑, 네, 저도 살고 있지만 사랑이 뭘까 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네.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사랑에 대한 이제 뭐 이렇게 아포리즘으로 해가지고 사랑에 대한 무엇이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단문식으로 몇 개 이렇게 쓴 게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사랑이란 뭐 할 때마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자기 그러니까, 처한 상황에 따라서 자기 어떤 상황이기도 하지만 네. 이제 지금 뭐 제가 좀 감수성이 좀 더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게 뭐 요즘 느껴지는 거, 요즘 느껴지는 거는 계속 물론 이제 지켜주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켜주고 이제 보호해주고 책임지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랑이라는 거는 이제 내 기억 속에서 네. 뭐 이렇게 영원히 좀 영원히 살아 있고 그렇지만 내가 또 항상 있고 있지만 결국에는 또 다른 사랑이 네. 또 찾아오고 또 잊혀지고 아, 바람둥인가 봐. 또 너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얘기를 못하겠네. 그러니까 뭐예요? 정리를 해보자면 늘 마음속에 살아있는 그건데 또 누군가 들어오면 얘는 잊혀지는 거예요. 정리가 명쾌하시네요. 결론은 이렇게 그래서 되는 건가요? 70점이었구나. 네, 저 궁금했어요. 결혼 생활 하고 있고 네.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러면서도 정말 자기 커리어를 쌓고 원장님이시고 궁금했어요. 사랑이란 뭘까요? 우리 에밀리 사랑 이야기니까. 작가님도 정의를 정확하게 못 내리는 그런 것이 사랑입니다. 네. 글쎄요.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요.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네. 네. 사랑에는 여러 감정이 있잖아요. 네. 뭐 가슴 떨리는 사랑, 뭐 불같은 사랑, 열렬한 사랑 뭐 많이 있지만 30대인 제가 그것도 이제 한 아이의 엄마인 제가 느끼는 사랑은요. 네. 생각만 해도 좀
뭐라 그럴까요? 예, 울컥하는 그 가슴 뭉클한.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이를 사랑하는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애틋한 마음 그리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감사함을 안겨줄 수 있는 게 사랑이 아닐까. 저는 왜 웃으시나요? 네, 네,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닌가요? 맞아요. 네. 저분은 미혼이세요. 아직 사랑을 몰라.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사람은 저도 모르니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원하는 답변은 아니었을지도 모르나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을 키우니까 자식을 한결같이 바라봐주고 네, 그런 걸. 글쎄요. 그러니까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의 사랑이라기보다는요. 그냥 누가 됐던 있다는 존재만으로도 그냥 존재만으로. 가슴 벅차고 힘이 되는 존재. 아. 네, 그리고 가슴 뭉클하고 감사한 존재가 그런 마음이 남편분이? 드는 게 꼭 남편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이런 위험한 발언은 방송이 좀 큰일이죠. 이상하게 네. 좋아요. 아, 맞습니다. 네, 아, 가족이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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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네. 맞지요? 네, 네. 맞습니다. 남편 플러스 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현진 게스트님. 저도 신대표님과 좀 비슷해요. 왜냐면은 한 가정이 있는 주부고 아이도 있는 애엄마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사실 저는 연애를 정말 길게 했어요. 8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면 저에게는 편안함, 불 같은 장작불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온돌방에 있는 그 미지근한 항상 나를 좀 이렇게 따뜻하게 데워주는 주는. 그런 편안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는 책이나 소설이나 영화 같은 거를 통해 대리만족을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 권수 씨의 마음이 는 약간 솔직히 속상했어요. 왜냐면 사랑은 제가 봤을 때 그냥 제가 대리만족하고 싶은 사랑은 표현하는 사랑이라고 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렇죠. 네네. 옆에 있기만 하구나. 네네. 그리고 단 한 번도 좋아했다라고 말을 표현하지 못하고 떠나보내야 되는 그 심정. 네. 저는 오히려 반대였어요. 네, 그래서 더 이렇게 좋더라고요. 저는 끝을 봐야 되는 스타일이라서 네 너무 아쉬웠어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의 정의는 정말 다양하고 무지개 색깔 이상인 것 같아요. 저도 좀 다시 아 너무 늦었는데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수정하시죠. 이미지가 네. 저는 사랑은 에밀리아 같은 에밀리아 같은 여인을 만나서 평생 지켜주고 내 가슴에 간직한 채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 예. 근데 그 책 속에 에밀리가 이렇게 애교가 있진 않아요, 그죠? 좀 이렇게 무뚝뚝한 이미지고 자기 할 일만 묵묵히 하는 이미지고, 그쵸? 뭐 장독대 같은, 뚝배기 같은 약간 이미지랑은 조금 다른 그런 여자분. 소설의 뭐 흐름상 흐름상 이제 그런 캐릭터가 좀 가미되었으면 좀 더 애교가 있으면서 뭐 그럼 더 좋죠. 뭐 에밀리가 오빠 이러면 좀 안 어울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실제로 애교 있는 분을 좋아하시나요? 그렇죠. 그렇답니다. 네. 너무 눈이 높으시네요. 얼굴도 예쁘시고 네 엄마 같으신 애교가 많으신 분. 네. 네네네. 고발이는 더 좋다고 합니다. 날씬하고 지성과 미모. 그렇습니다. 자, 서서히 벌써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방송이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게스트님 돌발 질문도 하셨고요, 디스도 하셨고 솔직하게 이렇게 디스가 많았어요. 많았죠. 죄송합니다. 당황했습니다 오늘. 있으신가 봐요, 작가님. 그건 아니고. 네, 참여 소감 간단하게 한 번씩 들어볼게요. 사실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상상을 해보는데 저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았던 게 우리가 소설이건 자기 개발서건 책을 읽다 보면 이걸 쓰신 작가분은 어떤 분이실까 궁금하고 너무 만나보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정말 이런 소설을 통해서 그 작가분님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나 생각하고 있는 사상이나 또 소설을 쓰게 된 배경 같은 거를 이렇게 직접 뵙고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을 안다라는 거는 몇 마디 말만 나눠봐도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잖아요. 일단 책 속에서 우리 작가님의 그런 담백함과 또 수줍음 있는 어떠한 일면에 감춰져 있는 모습들을 한번 봤고요. 또 사전 미팅을 통해서 이분의 그런 모습들을 또 한번 봤고 지금은 또 공격을 당해도 숨기지 못하는 그런 정말 순수한 매력을 또 봤습니다.
같습니다. 요즘에 아까도 제가 잠시 언급을 해드렸지만 뭐라 그럴까요? 좀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추세잖아요. 네, 드라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조금 더 자극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오히려 더 신선한 자극제와 같은 소설이 아닐까 싶어요. 너무 순수하고 또 뭐라 그럴까요? 자연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좀 스트레스를 받고 일상생활에 지쳐있는 분들에게 힐링이 될 만한 책이 아닐까. 저 또한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을 또 만나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었고요. 한 번쯤은 꼭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소설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도 잠깐 이제 얘기 들어가자면 에밀리 책을 저는 순두부로 표현하고 싶어요. 순두부. 그러니까 문자가 오네요. 네. 그 순두부가 맛은 없잖아요. 근데 먹고 하면 굉장히 담백하잖아요. 그러면서 포만감도 있고 느끼하지 않고 그 자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야하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왠지 이렇게 여운이 쭉 남는. 그래서 그 편집됐다고는 하지만 이 책으로만 만났을 때 저자님의 이미지는 굉장히 담백하고 말수가 없고 유머러스하지 않고 조금은 진중한 그런 절제된. 느낌을 절제된 그런 분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렇진 않았습니다. 저는 그 반전의 이미지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자, 저자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이제 너무 얘기를 다 담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만 어떠셨는지. 예, 뭐 굉장히 즐거웠고요. 예, 네. 처음엔 좀 떨린 것 같았는데 이제 막 풀리고 네. 예, 분위기도 좋고 예, 하여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예, 디스 아니었고요. 예, 장난이었습니다. 예. 되게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예, 이렇게 훌륭한 MC 분이 존재한다는 거. 예. 어디요? 이쪽? 예, 이렇게 셋이? 네, 이렇게 세 분, 예, 그리고 게스트 분, 예, 이런 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아주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에밀리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예, 또 좋은 작품으로 만나 뵀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분명히 문준성 저자님을 통해서 세계적인 MR 나올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이렇게 유머러스하지만 사실은 혼자 있을 때는 조금 더 깊은 진중함이 있고 고뇌가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어느 정도 느꼈거든요. 네, 맞죠? 집중력 하나의. 날카로우세요. 맞아요. 그래서 조만간 좋은 작품으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로 제작되면 더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에밀리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이었습니다. 고종 황제의 그 신문 한 장을 보고 사실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죠? 신문이 나왔는데 그 다음날 바로 오보라고 나온 걸 보면 요즘에도 왜 스캔들 나면 그 다음날 막 오보하고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사실이었던 얘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본 에밀리였습니다. 책 한 장 한 장 넘기기가 정말 아쉬울 정도로 담백한 그런 소설 꼭 기회 되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최현정의 북쇼핑 쇼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주는 네, 김태진의 북스타쇼에서 영웅 백범 그 울고든 그 신념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7월달 북TV 365는 풍성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 주에는 바깥에서 오프라인 방송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날씨 좋아지고 하면 나와서 함께 책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조금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 1시간 안에 그 재밌는 이야기를 다 담기가 조금 미흡했는데요. 책으로 만나보시고 또 두문불출하시는 문준성 저자님을 만나보신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스피치 아카데미 대표님, 신지희 대표님과 박현진 강사님 감사드리고요. 비가 많이 오는데도 앞에 많이 채워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최현정의 북쇼핑쇼는 더 알차게 준비해서 이 자리에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오프라인 질문.